2026년 4월 30일 청취자 여러분, 다들 주식시장 전광판 보셨을 텐데요. 진짜 내 눈이 잘못됐나 의심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와, 저도 진짜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알파벳이랑 캐터필러 주가가 무려 10%나 폭등을 했고요. 인텔은 4월 한 달 동안 무려 114%, 진짜 이 114%라는 경이로운 상승 곡선을 그렸거든요. 네, S&P 500 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지수란 지수는 다 역대 최고치를 뚫어버리면서 거의 뭐 우주로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전광판만 딱 보면 야 이거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대한 축제가 열렸구나. 다들 돈방 속에 앉겠구나 싶었단 말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화려한 붉은 전광판이랑 우리 창밖의 현실을 딱 교차해서 보면 뭐랄까 위화감이 엄청나거든요. 완전 딴 세상 이야기죠. 미국 국민들은 당장 주유소 갈 때마다 갤런당 5불이 훌쩍 넘는 기름값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미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주요 기업들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은 지금 막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는 소식까지 빵 터지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죠.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곳곳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고 암울하기 짝이 없는데 주식시장만 끝도 없이 폭등하고 있는 기괴한 현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게 있잖아요. 실물 경기가 튼튼하고 기업이익이 들어야 주식도 오른다. 이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 같아요. 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주도하는 건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그 거대한 기계들이 시장의 논리를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와, 인간의 상식을 지우고 시장을 집어삼킨 기계들이라.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실물 경제의 비명소리조차 묻어버리는 이 괴이한 폭등의 주역, AI 알고리즘의 머릿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끊어진 인과관계 끝에 과연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추적해 봐야죠. 그러니까 기계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의 뉴스를 해석하길래 막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AI 트레이딩 알고리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아셔야 하는데요. 얘네는 인간의 언어는 해독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공포나 도덕적 딜레마 같은 감정은 완전히 소거되어 있어요. 감정에 아예 싹 빠져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나 중동 위기 같은 뉴스가 텍스트로 딱 입력된다고 쳐보죠. 우리 인간 투자자들은 어떡하죠? 당장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에너지 공급만 끊어지면 내 주식 어쩌나, 막 이런 공포감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0.001초 만에 과거 수십 년치 금융 데이터의 상관관계만 딱 연산해냅니다. 0.001초요? 네, 눈 깜짝할 새도 안 걸리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논리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오펙 탈퇴라는 명백한 악재가 어떻게 주식을 사라는 호재 신호로 변환되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진짜 서늘할 정도로 기계적인데요. 오펙이 분열된다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계는 이렇게 연산합니다. 산유국들끼리 시장 점유율 놓고 가격 경쟁을 하겠지. 그럼 유가가 폭락하겠네.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 꺾일 거다. 그럼 물가가 잡히니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이 곧바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 즉 돈이 확 풀리게 될 거라는 계산이군요. 네.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이 0.001초 만에 싹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내리는 최종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칠 테니 지금 당장 사라, 이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뉴스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공포나 지정학적 위기 자체는 그냥 변수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군요. 네. 대규모 화이트 컬러 해고 같은 비극적인 뉴스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요. 그것도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망가진다는 진짜 무서운 신호잖아요. 하지만 기계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죠. 기업의 인건비가 삭감되니까 이익률은 올라갈 거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연준이 또 돈을 풀 거다. 완전히 완벽한 호재로 둔갑하는 거예요. 와,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중환자실 병상에 지금 환자가 누워 있는데 심장 박동이 삐 하고 서서히 멈춰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빤히 지켜보는 의사가 환자를 살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야, 이제 이 환자 열답신 굳었네. 돈 굳었으니까 파티하자. 이러면서 환자 옆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귀괴한 의사 같네요. 야, 그 비유가 진짜 지금 시장의 본질을 너무 날카롭게 찌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귀괴들한테 인간의 경제적 위기라는 건 그저 유동성 잔치가 열린다는 아주 반가운 초대장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앓는 소리를 낼수록 기계들의 파티는 더 화려해지는 진짜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어휴, 진짜 인간의 고통을 연료 삼아서 질주하는 알고리즘의 민낯을 파고들수록 너무 서늘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가운 기계들이 지배하는 이 귀귀한 시장에서 안 휩쓸리려면 명확한 통찰력이 필요하시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복잡한 자본주의 미로를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무지성 매수 파티의 이면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계들이 유동성 파티를 막 벌인다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그 수많은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골고루 다 사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대 골고루 안 삽니다. 얘네들 아주 철저하고 극단적인 편식을 하고 있어요. 편식이요? AI가 편식을 한다고요? 네, 알고리즘들은 시장에 돈이 막 풀릴 거라고 예측이 될 때 미국 증시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방어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그 상위 몇 개의 AI 빅테크 기업들에게만 자금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붓거든요. 아,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기업들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미국 경제라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 경제 전체가 거대한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전광판의 그 붉은 숫자들이 우리 눈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은 연일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걸 해보면 진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 5개에서 10개 남짓한 진짜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지수 시가총액의 무려 30%를 꽉 장악하고 있어요. 30%나요? 10개도 안 되는 기업이요? 네. 게다가 여기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랑 연동된 패시브 ETF 자금들이 결합되는데요. 얘네는 기업의 실제 가치나 실적 이런 거 아예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무조건 사나요? 오직 현재 시가총액 비율대로만 자동 매수하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100불이라는 뭉칫돈이 딱 들어오면 그중 30불이 아무 분석 없이 기계적으로 이 소수 빅테크들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무한 루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와, 덩치가 크니까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사주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까 덩치가 더 커지고 그럼 다음번엔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되는 진짜 기형적인 순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화려한 소수 독점의 무대 아래 깔려있는 나머지 490여 개의 일반 기업들의 현실은 대체 어떻습니까? 거기도 파티 중인가요? 완전 극명하게 대비되죠. 막대한 현금을 쌓아둔 최상의 빅테크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자 수익만 엄청나게 쓸어 담으면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는데요. 일반 기업들은요? 바닥을 받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은 지금 살인적인 대출금리와 확 꺾여버린 소비심리에 짓눌려서 헉헉대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호황인 게 아니라 소수 기업만 배 터지게 먹고 나머지는 말라 죽어가는 불균형의 끝판왕인 거죠. 근데요, 저는 이 잘 나간다는 빅테크들의 수익 구조 자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셈법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현재 이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조 원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최첨단 칩 싹쓸이하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 짓고 막대한 전력 끌어쓰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정작 소비자들이 챗GPT 같은 AI 봇 구독료로 내는 돈은 월 20불 수준이잖아요. 680조 원을 쏟아붓고 월 20불을 받는다. 이 극단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 갭을 시장은 대체 왜 무시하는 겁니까? 수조 원짜리 공장 지어놓고 100원짜리 장난감 찍어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딱 그 지점을 맹공격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텐데요. 네, 당장 현금 흐름 갭이 너무 크니까 머지않아 이 막대한 자본 지출이 기업 재무제표를 완전히 박살낼 거라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럼 상식적인 투자자라면 아찔해서라도 당장 주식을 던져야 정상이고 주가가 곤두박질 쳐야 맞잖아요. 근데 AI 알고리즘이나 참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싹 무시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심리, 포모 증후군 때문입니다. 아,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포모요? 네, 투자자들이나 알고리즘 설계자들은 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단순한 낭비나 손실로 안 봐요. 다가올 미래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 입장료라고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있죠. 아, 입장료다. 좀 무서운 합류하네요. 가고 19세기 미국의 철도망 구축 광풍 불었을 때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초기 상황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5천억 달러를 안 쏟아부으면 AI 시대에 영원히 도태될 거라는 그 지독한 공포감이 시장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 포모 심리랑 알고리즘의 긍정 편향이 찰떡같이 결합해서 지금의 이 위태로운 불균형을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진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셈이죠. 악재는 연준이 금리 내려줄 거라며 호재로 둔갑시키고 처참한 수익성은 미래를 위한 입장료라면서 합리화하고 와,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무적 논리네요. 그렇죠. 아무도 못 말리는 폭주 기관차죠. 그럼 도대체 끝없이 매수 버튼만 누르는 이 기계들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이나 물리적인 브레이크는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코딩된 프로그램이고 긍정 회로로 꽉 찬 기계라 해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단 하나의 한계가 존재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주식을 살 돈 그 자체, 즉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순간입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12기통 엔진을 달고 있어도 그 엔진을 태울 산소가 방 안에서 싹 빠져나가면 그 즉시 멈춰 설 수밖에 없잖아요. 아, 기계 지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매수할 쩐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매일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오르잖아요. 겉보기엔 시중에 돈이 찰랑찰랑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징후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화려한 표면 아래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미 아주 치명적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미국 연준의 영래포 잔액 증발이에요. 영래포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들이 굴리다 남아은 막대한 현금을 연준에 하루 동안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거대한 비상금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 비상금 창고. 네, 시장이 불안할 때 이 창고에 돈을 겹겹이 쌓아뒀다가 증시를 막 끌어올려야 할 때 여기서 막대한 현금을 빼서 주식시장에 쏟아부으며 하락을 방어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물이 지금까지 주가 폭등을 뒤에서 조용히 밀어올린 거군요. 그럼 지금 그 댐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이 찰랑거리면서 시장 충격을 넉넉하게 흡수해줬거든요. 2조 달러요? 엄청나네요. 근데 현재 이땜의 수위가 사실상 바닥 수준인 82억 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헐! 2조 달러에서 82억 달러로요? 수천조 원 규모의 완충제가 눈앞에서 연기처럼 싹 증발을 해버린 거네요. 네, 다 말라버렸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뇌관은 완전히 다른 곳,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요? 미국 주식 폭등이랑 외환 시장이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류 현상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엔화 환율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면서 155엔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거대 자금들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자가 0%에 가까웠던 일본에서 막대한 엔화를 사실상 공짜로 빌려왔거든요. 공짜로 빌려서 그걸 어떻게 했죠? 달러로 바꿔서 금리가 5%가 넘고 주가가 치솟는 미국 빅테크 주식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이자 없이 빌려서 고수익 올리는 진짜 마법의 돈 복사기, 이자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의 0% 제로금리가 미국 AI 파티의 숨은 물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거군요. 근데 이제 환율이 155엔까지 뛰면서 그 마법의 공식이 팍 깨졌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바꿔서 투자했던 자금 입장에서는 당장 갚아야 할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 뇌관입니다. 엔화 가치가 유동치고 갚아야 할 빚 규모가 폭증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감지하고 즉각 마진콜을 때려버려요. 투자자들한테 증거금 더 채워놓거나 당장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요?
네. 그럼 이 독촉장을 받은 알고리즘이랑 투자자들은 당장 천문학적인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할까요? 글쎄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싸고 잘 팔리는 걸 팔아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언제든 쉽게 팔 수 있는 유동성 좋은 미국 빅테크 주식을 시장의 매도 폭탄으로 확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제야 진짜 흩어져 있던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비상금쟁이 두던 영래포뎀은 고작 82억 달러 남기고 쩍쩍 말라붙어 버렸고 그동안 증시를 끝없이 밀어올리던 엔켈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물결마저 거꾸로 맹렬하게 역류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진짜 사면초가죠. 지금 전광판 지수가 오르는 건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댐 바닥에 고인 마지막 흙탕물까지 싹싹 긁어모아서 기계들끼리 아슬아슬하게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겉으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 툭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 잡고 줄다리게 하는 초유의 유동성 가뭄 상태인 겁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과거 2010년에 다우지수가 몇 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던 그 플래시 크래시 사태, 그때는 알고리즘의 일시적인 오류, 글리치 때문이었다 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 댐 바닥이 싹 마르고 유동성 고갈이라는 확정 데이터가 AI 메인 서버에 최종 입력돼서 임계치를 넘는 순간 대체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때는 정말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자비 없는 릴레이 매도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인간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내가 산 주식이 막 폭락하면 이거 손실 너무 큰데 기업 기초 체력 좋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약간 미련을 갖거나 기도하면서 버티잖아요. 존버한다고 하죠. 네, 근데 기계한테는 미련, 망설임, 가치 투자 이런 개념이 코딩되어 있지가 않아요. 유동성이 말랐다는 데이터가 꽂히는 그 즉시 0.001초 만에 그동안 무조건 매수로 세팅됐던 긍정 편형 회로를 완전히 싹 뒤집어 버립니다. 전량 매각으로요. 감정이 없으니까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냥 시장을 짓밟아 버리겠네요. 네, 한 거대 알고리즘 펀드가 살려고 막 매도 물량을 던지잖아요. 그럼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시스템들이 그걸 즉각적인 위험신호로 인식을 해버려요. 연쇄 반응이요? 네, 그럼 자기들도 손실 피하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거죠. 기계들끼리 미친 속도전을 벌이면서 단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시장에 쌓인 수조 달러의 부를 공중으로 다 증발시켜버리는 진짜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와, 코드를 뽑거나 전원 내릴 틈조차 안 주겠네요. 근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충격일까요?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달라서 충격파가 훨씬 더 깊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닷컴 버블 때는 수익 모델도 없는 실체 없는 껍데기 기업들이 허상 쫓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패치닷컴 같은 회사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현금이 많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글로벌 독점 빅테크 기업들이 참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덩치 큰 과잉 투자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가장 튼튼한 자들이 가장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네, 거기다 그걸 빛의 속도로 연산하는 기계들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붕괴의 깊이는 감히 예측조차 힘든 수준이죠. 오늘 우리는 2020년 4월 30일 화려하게 타오르던 붉은 전광판 이면에 숨겨진 기계들의 차가운 논리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뚫어버린 그 붉은 화면은 결코 인간의 번영이나 건강한 경제성장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군요. 네, 고갈되어가는 유동성을 쥐어짜면서 폭탄을 돌리는 그냥 기계들의 거대한 수학게임일 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은 스마트폰 주식창 요동치는 픽셀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상승기류에 가려져 있는 진짜 현실 말씀이시죠. 네, 일자리를 잃은 화이트 칼라들의 절망, 무너져가는 실물 경제의 진짜 비명소리. 이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나는 강력한 소음기가 그 고통을 철저히 틀어막고 있을 뿐이니까요. 만약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 연민 같은 게 완벽하게 제거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인류가 맞이할 다음 경제 대공황은 과거처럼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숫자와 확률만 계산하는 기계들의 잔인한 정확성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인간은 다시 잃어버린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 전문가의 목소리로 짚어드립니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기 위해 기관들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운용사 스스로의 자기 자본금이나 투자자들이 맡긴 예치금입니다. 둘째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레포 시장입니다. 셋째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현금화하여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아주 오랜 기간 시장의 강력한 뒷배가 되어준 네 번째 치트키가 바로 낮은 금리를 활용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이 모든 유동성 공급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본은 이미 시장에 투입될 대로 투입되어 추가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던 레포 시장은 이미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보루인 국채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보유 국채 규모가 3조 달러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더 매각한다는 것은 차나 명품을 파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집문서를 내놓고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활용의 마지노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발생한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시장에 매우 무거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회수로 기조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가장 저렴했던 자금줄마저 마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상승 랠리를 주도한 것은 사실상 AI라는 이름의 직원이었습니다. 시장의 주인, 즉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면 AI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수학적 모델과 공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나 거시적 위협보다는 데이터상의 끊임없는 상승에 베팅하는 공식만을 반복하며 유동성 파티를 이어온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승은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될 것을 전제로 한 AI의 기계적 베팅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료 탱크가 비어가고 있고 가장 든든한 보급로였던 일본마저 문을 잠그려 합니다. 수치와 공식으로만 움직이던 시장이 과연 이 유동성 절벽이라는 실질적인 물리적 한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는 감정이 배제된 알고리즘이 아닌 우리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오르는지 그 연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메커니즘을 말해보았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도 바뀌고 움직입니다. 이론을 넘어 데이터와 상황 분석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소통합니다. 감사합니다.